자, 범죄에 대한 관점을 봅니다. 자, 범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합의론적이 있고 갈등론적 관점이 있고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합의론을 볼게요. 합의론은 법을 어떻게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의된 행위 규범을 반영해 놓은 것이 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누가 합의를 했어요? 전문가들이, 각 계층의 전문가들이. 또 그것이 국회로 와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것이 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다 보니 범죄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일반적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 범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시각이죠. 이런 시각인데 갈등론적 관점은 어떤 거냐면 이 합의론과는 완전히 달라요. 자, 법이란 뭐다? 법이란 지배층이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수단으로서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그게 곧 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합의론과 완전 다르죠? 봐봐요. 여기 보시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진 집단, 그게 지배층이죠. 지배층이거나 또는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봤을 때 여소야대의 그 국회의원 수가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 이제 다수당이지, 다수당. 이 다수당이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수단, 이게 바로 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법 위반을 했을 때 그게 바로 범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범죄를 피지배층의 대상으로 지배 집단의 지위와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정치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등론적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됐고 상호작용론적 관점이란 뭐냐면 지금 보았던 합의론과 갈등론과는 완전히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이건 뭐냐면 낙인이론에서 등장한 개념인데 낙인이론 앞 시간에 봤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상징적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상호작용 밑줄 그시고 다시 올라갑니다. 낙인이론은 저 뒤에서 자세히 배운다고 했어요. 자, 낙인이론은 뭐냐면 낙인을 찍는다. 이거 낙인을 찍는다. 누가 낙인을 찍어요? 누가 낙인을 찍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 법 위반을 한 것이 범죄라고 했잖아요. 범죄라고 했고 그 법 위반 때문에 깜빵 갔다 나왔잖아요. 전과자는 꼬리표를 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법 위반을 하여 일탈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낙인 찍힌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제대로 잘 못하잖아요. 그치? 그 못하면 또 다른 범죄로 나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뭐다? 또 다른 범죄자를 창출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낙인 이론가들이 보는 시각은 범죄 원인을 보다는 범죄자를 이 사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 범죄자들이 이제 전과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지. 그 반응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를 사회 자체 또는 그 사회 구성원 일반의 상호작용으로서 범죄를 파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회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범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범죄로 나아간다. 그래서 범죄를 상호작용의 반응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인이론에서 관점을 두는 것은 범죄 행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통제기관의 반작용에 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범죄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이 부정적인 반응이 곧 범죄를 하게 되는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요 낙인 이론가들의 보는 이 상호작용론적 관점인 겁니다.
자, 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요 반응 자체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 집단의 도덕적 기준이 시대에 따라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범죄 정의라는 것도 반응이 달라지듯이 범죄 정의라는 것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출 갑니다. 합의론적 관점은 법률이 사회 주류 가치, 신념, 의견을 반영해서 그래서 합의하여 행위규범을 정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장된다. 맞습니다. 자, 살인죄는 법은 대다수 구성원들의 가치, 관념, 목표, 산물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합의론적 관점에 가장 부합한 범죄 개념정의겠죠. 두 개 묶으시고. 갈등론적 관점은 요 기득권 강화를 위해 법률과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맞고. 법은 지배층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갈등론적 관점이죠. 두 개 묶으시고요. 비판범죄학에서는 법의 기원을 합의에서 찾는다가 아니라 갈등에서 찾아요. 이것을 이해되려면 비판범죄학 배울 때에 나옵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그 범죄 정의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변화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볼 것이 범죄화입니다. 자, 범죄화에는 신범죄화가 있고 과범죄화가 있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 두셔야 돼요. 자, 신범죄화란 기존에 없던 것이 입법을 통해서 범죄로 규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비범죄화라고 있어요. 그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때 보시기로 하고, 자, 신범죄화의 사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환경범죄, 경제범죄, 컴퓨터, 교통범죄 등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이런 범죄 없었겠죠. 근데 현대 사회에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제 범죄 형법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과범죄화가 있습니다. 과범죄화는 기존에서는요, 가정이나 지역 공동체에서 다루던 것인데 그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서 안 되겠다. 이거 법으로 규정해서 처벌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이 이제 과범죄화인 거죠. 예를 들면 경범죄가 그렇고요. 옛날에 경범죄는 처벌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법을 만들어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길거리 침부 뱉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법으로 규정을 해서 처벌하게끔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거죠.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있었던 뭐 아버지가 애들을 때린다든지 그런 것은 가정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은 그 집안 문지방을 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심해지다 보니 이제 아버지가 애들을 마구 때리는 것은 이제 법으로 정해서 규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과범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특별법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특별형법을 비대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형법에서 다루는 것도 전부 다 특별법으로 다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각칙은 있으나 마나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폭행죄 이런 거예요. 폭행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뭐다? 뭐 폭행죄나 뭐 추행죄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형법에도 그런 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요, 그 형법보다는 폭처법이라든지 뭐 성폭력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처벌법으로 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형법은 자꾸 늘어나게 되고, 각칙은 있으나마나한 조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해해야 된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취지와 같은 거죠. 자, 개념. 신범죄화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환경범죄, 경제범죄, 컴퓨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쵸? 자, 다음으로 볼 것은 비범죄화입니다. 자, 비범죄화는 양이 많고 기출지문도 많죠. 그래서 출제가 좀 잘 됩니다. 자, 의부터 봅니다. 자, 범죄화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형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범죄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삭제 밑줄, 형사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축소 밑줄.
그래서 삭제 또는 축소를 비범죄화라 합니다. 이는 국가형벌권의 억제를 요구하며 국가형벌권 억제를 우리가 겸업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불개입주의,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말자는 불개입주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등장 배경,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미국, 영국 등 가치관의 다양화에 기초하였다. 다양화 밑줄 그시고. 자, 그 이념을 배경으로 대두하게 되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 이 다원화, 다양화에 의해서 형법의 탈윤리화가 요구되었고, 이는 낙인 이론이 등장하던 때, 갈등 이론이 등장하던 때, 그때에서도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것인데, 낙인 이론 많이 들어봤잖아요. 앞에서도 많이 봤고요. 이 낙인 이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낙인 이론 효과의 심각성에 대한 반성에서 이 비범죄가 대두되었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깜빵에 가서 전과자 꼬리표 달고 나오면 힘들어요. 아주 힘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경미범죄로도 꼬리표 달고 나오는 마당이고 그 꼬리표가 평생을 가다 보니 야, 이런 거 좀 꼬리표 좀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범죄들은 가급적이면 비범죄화 하자는 논의가 낙인 이론가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자, 일반 예방 관련해서 이 비범죄화는 소극적이 아니고요. 이것은 적극적 일반 예방에서 주장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처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처벌을 대상으로 하여 너네들도 이 친구랑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너도 이 사람처럼 처벌받을 거야. 그래서 겁을 주는 것이 소극적 일반 예방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처벌 대상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의식 강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질서를 잘 지켜라, 법 위반하지 말고 뭐 등등 이런 것이 적극적 일반 예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범죄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목표 갑니다. 목표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가 아니라 처벌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도 가만히 보면요. 여기도 국가형벌권 억제,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말아라. 그 지방의 문지방을 넘지 말아라. 그쵸? 이런 억제, 가급적이면 불개입하자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완전 폐지가 아니라 폐지도 폐지지만 폐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완화 밑줄, 완화가 더 큰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비범죄화는 특히 어디에서 많이 주장되냐면 공공질서 관련 범죄입니다. 밑줄 그시고. 자, 그 이유는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과 같은 비공식적 통제 조직에 의해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비범죄화는요, 이제 범죄에서 폐지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사사법기관이 하는 일이 아무래도 업무량이 줄겠죠. 그러다 보니 업무 부담이 경감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기여한다는 겁니다. 내용 봅니다. 자, 비범죄화는 사회적 가치관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는 거죠. 가치관을 반영했다. 또 올라가 보면 국가형벌권은 가급적이면 억제하자, 불개입하자는 논의이기 때문에 또 설령 개입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개입하자. 그게 최우수단성입니다. 이것을 보충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최우수단성,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형법에 개입하지 말고 일단 다른 통제기범에 맡겨보고 그게 말을 안 들을 때 가장 마지막에 형법을 적용하자는 것이 최우수단성, 보충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범죄화는 입법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게도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 다음 페이지 유형을 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비범죄화는 도덕이나 윤리에 맡겨도 될 행위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또 경미한 범죄도 마찬가지죠. 비범죄화는 피해자 없는 범죄의 처벌을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처벌하지 말자 이거예요. 또 형벌 대신에 일단 과태료와 같은 질서벌을 먼저 부과하는 것도 형법에 있는 것을 굳이 형법으로 하지 말고 경미한 범죄 같은 경우는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때려버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비범죄와도 내용 속에 포함되겠죠. 그 밑에도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기출이라서 두 가지 다 적어놨습니다. 두 가지 비슷하니까 묶어볼게요. 자, 기출 갑니다. 자,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 필요성이 주장된다. 그쵸? 비범죄화는 낙인을 찍어버리면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범죄화는 그쵸? 그래서 비범죄라고 하는 것은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보충성 맞고요. 공공 관련 범죄 맞고요. 비범죄화는 범죄자가 대상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성이 있죠.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목표로 한다. 완화가 목표입니다. 틀렸습니다. 보충성 나와 있고 형법의 보충성을 약화시킨다. 강화시키죠. 과태료 등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비범죄화에 포함되죠. 틀렸습니다. 자, 어떤 범죄들이 논의 대상이 될까? 방금 위에서 봤던 겁니다. 여기 도덕윤리 경미범죄, 피해자 없는 범죄 이 두 가지 묶어볼게요. 이 두 가지에서 특히 논의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4개 묶으시고요. 도덕이나 윤리에 맡겨도 될 문제, 행위들, 간통이나 혼빈간. 이 간통이나 혼빈간이 우리 형법에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또 혼빈간은 이제 2007년도인가 8년도에 없어지고 간통은 2014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때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형법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비범죄화가 되었죠. 경미한 범죄도 논의 대상이 되고요. 피해자 없는 범죄로서 매춘, 낙태, 지금 낙태 없어졌죠. 거의 사문화됐습니다. 단순 도박죄는 아직도 있고요. 마약도 아직 있어요. 음압 판매도 지금 있고요. 매춘은 특별법의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아니면 성매매 관련된 그 범죄, 알선 이런 범죄의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논의 대상이 되더라. 뭐 우리나라도 그잖아요. 뭐 공창제를 합법화하자 이런 논의도 뭐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고요. 공공질서 관련 범죄도 비범죄와 논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 강간이나 추행 같은 경우는 비범죄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엄연히 처벌되는 거죠. 그리고 처벌 입법도 지금 더 강화되고 그래요. 이건 성범죄. 뇌물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죠. 환경범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비범죄화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조심하시고. 자, 유형을 볼게요. 법률사항이 있고요. 사실사항이 있는데 법률사항 비범죄화는 입법작용, 그리고 헌재 결정, 헌재의 위헌 결정이죠. 위헌 결정과 같이 법조문이 삭제되거나 무효화될 때 그때 비범죄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거야. 간통이나 혼빈간에 다 그래. 간통이나 혼빈간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 때리니까 이제 입법작용으로서 이것이 이제 형법에서 삭제가 되는 거죠. 사실상의 비범죄화는 형사사법체제의 점진적 활동 축소입니다. 활동 축소. 이것이 이제 비범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할 것을 불기소한다든지 또는 고소고발을 기피한다든지 경찰이 무혐의 또는 훈방 처리를 한다든지 법원에서는 절차를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의 비범죄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비범죄화는 사법기관이죠. 검찰, 경찰, 법원 이 사법기관의 활동 축소 이것이 사실상이고 법률상은 헌재 결정 그리고 입법작용을 통해서 삭제 무효가 되는 것이 법률상.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법률상을 여기로, 사실상을 여기로 하면 틀려요. 기출 갑니다. 간통죄 폐지는 비범죄화 예라고 할 수 있죠? 틀렸고. 약물범죄와 같은 공공 관련 질서 범죄에서 많이 주장되고 있다. 맞고. 매춘, 낙태, 도박 맞고. 비범죄화 대상으로 뇌물죄가 있다. 뇌물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범죄화는 피해자 없는 범죄와 개인적 법익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개인적 법익이 아니고 국가적 사회적 법익입니다. 또는 경미범죄. 자, 대상으로는 도박, 마약, 환경 틀렸죠? 자,
비범죄와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이 혼빈간, 강제추행, 간통, 강제추행 빠지죠. 교통범죄, 청소년범죄, 가정폭력범죄는 비범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사실상의 비범죄하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 폐지, 변경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했는데 이건 사실상의 비범죄 아니라 법률상의 비범죄 하겠죠? 틀렸습니다. 맞네요.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자, 입법자에 의한 법률 규정 자체의 폐지만을 말한다. 만자가 틀렸지? 간통죄 폐지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비범죄를 할 수 있겠다. 그쵸? 자, 검사 기소유예도 비범죄와 관련된 게 있다 그랬죠? 사실상의 비범죄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기소도 마찬가지죠? 틀렸습니다. 이 두 가지 묶으시고. 자, 경찰의 훈방조치, 범칙금 납부 이런 것은 넓은 의미의 비범죄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상의 비범죄 상태에 있을 때 근데 범죄가 기소가 됐다? 불기소가 아니고 기소가 되었다면 당연히 기소된 부분에 하나여 법리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면소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비형벌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형벌이었는데 형벌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비형벌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형법에는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형벌로 처벌하지 말고 형벌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들면 소년법에 있는 보호처분 같이 이 비형벌적 처분으로 대체하자. 이게 비형벌화인 겁니다. 자, 구별 개념 앞에서 봤던 비범죄화와 구별하시고 자, 종류를 볼게요. 종류를 보면 입법사항이 있고 형사법상이 있습니다. 입법사항은 뭐냐면 범죄였던 것을 질서 위반, 이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형벌이 아니잖아요. 또는 행정벌도 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벌이었던 것을 질서 위반으로 또는 형벌이었던 것을 행정벌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입법상이고요. 형사법상을 보면 훈방, 경찰이 하죠. 검사가 하는 것이 기소유예. 형벌로 안 하죠. 선고에도 마찬가지고. 형벌로 안 하죠. 그치? 보호관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형사법상의 비형벌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제가 딱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자, 개념 볼게요. 자, 일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벌을 완화한다든지 형벌 이외 처분으로 하는 것을 비범죄화라 한다. 비범죄화가 아니고 비형벌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범죄를 모두 마치고요.